전 세계 여행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하면 서울, 부산이 먼저 거론되는 건 이제 공식처럼 굳어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달라진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여행 커뮤니티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입니다. 서울도 부산도 아닌 경주에 가고 싶다는 외국인들의 게시글이 최근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인데요. 대체 이들이 경주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서양권 출신의 금발 여성 여행 유튜버입니다. 평소 전 세계 다양한 도시를 직접 발로 걸으며 솔직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콘텐츠로 많은 구독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요. 이미 서울과 부산을 경험한 그녀는 부산에 머무르던 중 경주로 당일치기 투어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도시를 찾아낸 것 같아요. 이 하루가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경주. 우리에게는 수학여행의 추억이 먼저 떠오르는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의 실제 무게를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경주는 신라 왕조의 수도로 무려 1000년 가까이 이 땅을 지킨 도시입니다. 전성기인 8세기에는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였고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중 하나로 바그다드, 콘스탄티노플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경주는 도시 곳곳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어 벽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경주의 골목길을 걷는다면 발 아래 깔린 돌 하나조차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불국사입니다. 528년 신라 버풍왕 때 처음 창건된 뒤 8세기 경덕왕대에 대대적으로 확장되며 지금의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된 천년의 사찰. 불교의 이상 세계, 즉 극락정토를 이 땅 위에 직접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완성된 공간입니다. 그 섬세한 석조 기단, 정교하게 짜맞춘 목조 정각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2개의 석탑. 석가탑과 다보탑은 8세기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석탑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유산입니다. 이 외국인 크리에이터는 한국에서 이미 꽤 많은 사찰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국사 앞에 서는 순간 분명히 다르다고 느꼈다는데요. 한국의 사찰들을 꽤 봤지만 이건 다르다고 뭔가 압도되는 느낌이라며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경내를 걷기 시작합니다. 불국사 입구의 화려한 단청 물루를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그녀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는데요. 그런데 불국사 경내를 걷던 그녀에게 작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무당벌레 한 마리가 그녀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것인데요. 자신의 문화권에서는 무당벌레가 날아와 앉으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이 있다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표정이 참 인상적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사찰에서 행운의 징조까지 만나게 된 셈이니 그날의 경주 여행은 시작부터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양동민속마을입니다.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전통 역사 마을로 이곳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양동마을의 진짜 특별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이 마을을 일구었던 시족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곳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지로 조성된 제형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을 그 자체인 것이죠. 관광객들이 골목을 누비는 와중에도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고 이 외국인 크리에이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수백 년 전 역사가 지금 이 순간과 공존하고 있는 광경.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심은 양동마을 근처 한식당에서 해결했는데요. 가지런히 놓인 크고 작은 반찬들이 쟁반을 가득 채운 한 상차림이 등장합니다. 한 끼 식사를 받아든 그녀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감동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반찬의 종류가 15가지가 넘는 그 한 상. 다른 나라에서라면 풀코스 요리에서나 볼 법한 다채로운 구성이 일반 식사로 제공되는 광경은 외국인들에게 언제나 충격으로 다가오는 장면이죠. 이날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있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자신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었다고 털어놓는 그녀의 솔직한 반응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코스는 대릉원입니다. 경주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신라 왕족들의 무덤군으로 크고 작은 봉분들이 잔디로 덮인 채 완만한 초록 언덕처럼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녀가 남긴 에피소드 하나가 꽤 웃깁니다. 대릉원 사진을 먼저 보여줬더니 엄마가 바로 올라가서 일광욕이라도 해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무덤이라는 걸 알게 되자 말이 없어지셨다고요.
그만큼 대릉원의 봉분들은 무덤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냥 아름다운 초록 언덕으로 보일 만큼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1973년 발굴 당시의 금관을 비롯한 1만 1천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저 풀밭 아래 잠든 천년의 시간이 새삼 실감되는데요. 이 외국인은 한참 동안 봉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의 클라이맥스는 해질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동궁과 월지에 도착했을 때 마침 태양이 지평선을 향해 내려앉고 있었는데요. 이 타이밍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시대 왕자가 머물렀던 별궁이자 왕실의 연회 장소로 쓰인 공간입니다. 연못 위에 누각이 반영되는 그 풍경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여행에서 본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라며 자신이 살면서 본 일몰 중 가장 마법 같은 일몰이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수십 개 나라를 여행한 크리에이터가 한국의 고도 경주에서 인생 일몰을 만난 것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누각과 연못, 그 위로 쏟아지는 노을. 외국인의 눈으로 봐도 한국인의 눈으로 봐도 경주의 이 장면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풍경임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코스는 월정교입니다. 8세기 신라 경덕왕이 불국사 대규모 중창과 함께 건립한 다리로 남천 위에 놓여 왕궁과 시가지를 이었던 역사적인 교량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복원된 것이지만 밤에 조명이 켜진 월정교의 장관은 어떤 다리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냐는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압도적입니다. 바람이 너무 차갑지만 않았어도 이 다리 위에 앉아서 하염없이 경치를 즐겼을 텐데. 아쉽지만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이날의 여행을 정리합니다.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었지만 결국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건 경주라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천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 경주에 대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여행자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데요.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경주의 가치가 정작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경주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 도시를 이제야 알았냐는 것입니다. 로마, 아테네, 카이로에는 익숙한 사람들이 경주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천년의 수도였고 동아시아 최고 문명 도시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유네스코 유산이 도시 전체에 걸쳐 숨쉬고 있는 그곳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미처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 외국인 크리에이터는 영상 말미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서울, 부산은 물론이고 경주를 꼭 일정에 넣으라고. 그리고 그 경험이 어땠는지 꼭 알려달라고요. 우리에게는 교과서 속 한 줄이었던 신라의 수도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인생 여행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십 개 나라를 다닌 여행자를 조용히 멈추게 한 도시. 그게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오늘도 변함없이 천년 전과 똑같은 하늘 아래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